네, 안녕하세요. 리가캠바이오 발표하게 된 20기 이경호, 21기 박현수, 그리고 조장 20기 정소영입니다. 저희는 리가캠바이오 목표 주가를 17만 100원으로 설정하고 상승여력을 57.6%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암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00조 원에 이르고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1위일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크게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ADC는 이제 항암제 치료제 중 항암제 종류 중 하나고 항체 약물 접합체로서 암세포를 표적하는 항체와 세포 독성 약물 연결된 물질로 암세포만 적용하는 차세대 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링커, 항체로 구성이 됩니다. ADC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5%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월드 ADC 서밋 베스트 플랫폼 어워드에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ADC 선도제약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ADC 원천 기술을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ADC 플랫폼 원천 기술인 컨트롤을 자체 개발해서 글로벌 계약사들과 다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리가캠바이오는 오리온 계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리가캠바이오 지분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풍부한 자금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2024년에 최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검토하면은 동사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 총 3차례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 오리온에 인수가 되면서 풍부한 자금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었고 당분간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추가 유상 증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은 연구개발비는 지난 5년 동안 약 2배 성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상 진입한 파이프라인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사 파이프라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ADC 관련해 가지고는 10건의 기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발표하겠습니다. 동사는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컨트롤 미국 특허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톤의 기술 이전한 LCB71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서 높은 효과를 입증해낸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플랫폼 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 지속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동사의 컨트롤의 가치가 부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ADC 기업이 M&A를 통해서 내재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플랫폼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희소성을 기반으로 플랫폼 가치가 부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말에 AACR 2025를 통해서 임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3월, 올해 3월에 익수다 테라피틱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익수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 26.6%를 확보하였고 향후 지분 73.9%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익수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ADC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동사의 ADC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 이전 파트너사입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경영 효율화 및 계약 규모 확대, 수익 배분 증가 등 성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겠습니다. LCB84는 트로트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으로서 고형암, 특히 폐암을 치료하기 위한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LCB84는 얀센과 기술 일정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양세 체결하고 MMA 기존의 희소성과 유연한 치료 순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트로트 ADC 경쟁에서 빠르게 시장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2028년까지 비소세포 폐암 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 ADC, 트로트 타겟으로 하는 ADC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길리어드 트로델비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LCB84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연구에서 해당 치료제보다 낮은 용량에서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였고 높은 치료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LCB71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CB71은 ROR1 표적을 하여서 혈액암, 특히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한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특히 ROR1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ADC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적고 수요가 높은 분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우수한 안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LCB84와 동일하게 림프종 시장 성장에 따라서 블록버스터급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CB71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시스톤 파마스티컬스의 기술 일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파트너사인 시스톤은 LCB71에 대해서 임상 1상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반응률도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의 LCB71은 혈액암 분야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고형암 분야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을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스톤은 2025년에 호주에서 임상 1상 1B 선정이 되면서 신청을 하면서 해당 임상을 통해서 적응증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가치는 향상하게 되고 기술 이전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리가켄바이오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 저희는 투자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부분 좀 더 길게 발표하고 밸류에이션 부분은 짧게 발표할 테니까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CB14 같은 경우에는 허투투를 표적으로 하는데요.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의 치료를 위한 ADC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에 중국의 포순제약에게 중국 판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1년도에 익수다에 글로벌 판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중국 유방암 비교 3상이 완료가 됐고 25년도 상반기에 중국에 BLA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형암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1상이 호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항체를 타겟하는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ADC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너투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34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22%로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시장에 저희가 타겟을 하는 거여서 저희의 성장성도 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투가 효능이 뛰어나기는 한데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에너투를 맞느니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의 약간 좀 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 조금 부작용이 심합니다. 네, LCB14 같은 경우에는 에너투 대비해서 부작용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데요. 임상 결과를 보면은 유효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수한 정도지만 부작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에너투 대비해서 3등급 부작용 발생 비율이 50% 이상이 감소했고 임상 환자 중에서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19%가 투약을 중단하고 2명이 사망한 경우가 확인이 됐는데 동사는 그런 경우가 없이 뛰어난 안전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LCB97 같은 경우에는 에런캠이라는 걸 표적으로 난소암, 유방암 등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한 ADC로 지금 개발 중인데요. 에런캠이 항암 신약의 타깃으로 부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 공개된 에런캠 타겟 약물로 5개 정도로 ADC는 그중에 2개로 매우 소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LCB97이 경쟁사가 없는 퍼스트 인 클래스의 타겟으로 개발돼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LCB97이 아직 전임상 단계임에도 오노약품 공업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동사의 그 기술 이전, 그 기술력의 반증이라고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LCB97 같은 경우에는 여러 타겟 혹은 동일 타겟의 다른 페이로드 기전으로 개발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술 이전 계약에서 옵션 조항을 보면은 여러 ADC가 동시에 개발될 시 계약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그 페이로드를 사용을 했을 때 다양한 고용하면서 조금씩 강점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CB39 같은 경우에는 STING 단백질 타겟을 하는데 STING가 뭐냐면 선천성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동사가 이제 타겟에 대해서 독자 개발 중인데요. STING 작용제는 기존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물 기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글로벌 계약사들이 개발을 시도를 했는데 약효 부족 및 부작용 이슈로 포기를 했습니다. LCB39 같은 경우에는 독자 기술력을 활용해서 경쟁 약물에 비해서 세포 투각성이 낮다고 해요. 세포 투각성이 낮고 암 조직 내로 침투성 및 노출 기간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경쟁사들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발표되죠. 곧 열리는 미국의 AACR에서 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CB02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LCB02A랑 같은 타겟을 하는 약물들이 MMA 페이로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TOP1I라는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클래스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LCB36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첫 번째 이중항체 ADC인데 이중항체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넓은 비세포 혈액암을 타겟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중항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일 항체보다 더 효과성이 높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AACR 2024년에서 초록이 되었는데요. 효능 독성 평가 결과 FDA 승인된 약물보다 치료자 수에서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CB41A 같은 경우는 B7H4를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넥스트큐어라는 항체 개발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큐어가 사실상 임상을 주도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의 자회사가 좀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B7H4를 타겟하는 ADC가 아직 허가된 약물이 없고 대부분 개발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글로벌 선두권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임상 개발 로드맵에서 B7H4를 타겟으로 하는 물질 중에 얘네가 2등이에요. 첫 번째가 중국의 GSK라는 중국에서 기술 이전된 GSK라는 곳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화이자가 이제 개발을 포기할 정도로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가 퍼스트인 클래스의 약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상 데이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동사의 LCB41A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항서제약이 이제 GSK에 이전한 규모보다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발표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작 연구개발과 의학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학 사업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약 연구개발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연구개발은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된 매출과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된 매출로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성급금이죠. 두 번째가 다들 아시다시피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단계별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열티를 받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거 나눠서 추정을 했습니다.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별로 임상 성공 확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가치 그리고 상업화 후 로열티 금액을 반영해서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해서 연도별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CF를 사용을 해서 이 동사의 시가총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신약 연구 개발에 합산되는 매출에는 LCB14랑 LCB84, LCB71, LCB97, LCB41A 파이프라인이 들어갔고 플랫폼 가치도 반영해서 산출을 해줬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밖에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LCB14 같은 경우에는 허투투를 타겟하는 ADC만큼 허투투 타겟 ADC인 N2 캐사일라의 예상 매출에서 동사의 점유율을 추정을 했는데요. 25년 상반기 BLA 신청 이후에 26년도에 허가가 된다고 가정을 했고 31년도에 FDA 허가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작용이 되게 작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폭발적인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FDA 승인 이후 이제 마켓시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트 출시 이후 에너트가 승인되었던 유방암 치료제 시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겟을 했었던 저전이성 유방암 시장의 침투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사실 이제 동사가 위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익수다를 사실상 인수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익수다의 지분만큼 저희가 매출액 해당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LCB4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암 ADC 전체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큐어가 임상을 주도하고 있어서 넥스트큐어 7 저희 3으로 가정을 해서 향후 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고요. 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마켓시어 10%를 가정을 해줬습니다.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 설명해 드렸듯 임상이 B7H4 타겟의 어려움 그리고 극소수의 후보물질만 임상 중인 상황으로 동사의 기술 이전이 필연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도 기술 이전을 가정을 했고 기술 이전 규모는 GSK와 항서제약이 기술 이전한 그 규모를 그대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플랫폼 가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서 매년 전년 대비 10%씩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 추정을 해주었습니다.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이 약 4년 간격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매년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2%씩 매출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정해 주었습니다. DCF로 추정을 한 동사의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7만 100원으로 상승 여력 4월 11일 기준 57.6%로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